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더 불행하고 더 지쳐간다고 느낄까요? 만약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지쳐있고 불안해해요. 어쩌면 이건 끝없는 성장과 효율성만을 외치는 이 경쟁이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마구치 슌데요. 이분은 철학과 미학 같은 인문학적 통찰력에다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의 경험까지 갖춘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죠. 바로 이 특별한 조합으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자, 야마구치 슈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선진국 사회는 이미 물질적인 결핍을 해결한다는 경제 성장의 과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장이라는 게임은 이미 클리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진단은 정말 명확해요. 우리에게 닥쳐올 진짜 위기는 돈이 없거나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의미의 상실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엄청나게 확산될 거라고 경고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야마구치 슈는 지금이 결코 쇠퇴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들게 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마침내 탁 트인 드넓은 땅,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진 고원, 영어로는 플래토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시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성장 사회에서는 오로지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우리가 도착한 이 고원 사회에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회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기서 자기 충족적 경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고 보상이 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일할까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고원사회의 핵심 동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리눅스죠. 전 세계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돈보다 강력한 내재적 동기,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보상체계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돈이 중요했다가 그 다음엔 창조의 즐거움 같은 정신적 보상을 원하고 마침내 더 큰 의미에 기여하는 것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이 단계 중 어디쯤에 있을까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이렇게 바뀐다면 당연히 비즈니스의 세상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혁신의 본질도 달라집니다. 이제 단순히 효율적이고 기능만 좋은 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고원사회에서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효율적인 기능보다는 감동을 주는 마음이, 단순한 문제 해결보다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이 경제성에서 인간성으로 이동하는 정말 거대한 전환인 셈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컵라면을 발명한 안도 모모 후크 같은 혁신가들을 움직인 힘은 뭘까요? 차가운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충동, 바로 예술가의 마음이었던 거죠. 진짜 혁신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투표적 소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모든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걸 넘어서 내가 지지하는 가치와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던지는 한 표, 즉 투표 행위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저 싸고 편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계속 산다면 세상은 결국 싸고 편리한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고 우리 삶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기꺼이 돈을 쓴다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세상은 더 다채로워질 겁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AI는 1초 만에 정답을 찾아주죠. 하지만 어떤 답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절대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 시대의 진짜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외부의 전문가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나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세상의 지도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지도를 따라가는 삶은 멈추고 당신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